상류 5장 김씨 부인 이야기. 김씨가 이럴째는 탑삭부리 한참봉은 첩의 집에 가고 없는 게 분명했다. 익숙하다는 듯이 태수는 마음 놓고 아이고 아야 허겁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방구석계로 피해 들어간다. 김씨는 물었던 것을 놓치고서 쌕쌕 기어들고 태수는 방구석에 가박혀 서서 두 손을 내밀어 김씨를 막아낸다.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태수는 어리광을 떨면서 빌고 김씨는 약올랐던 것이 사그라지기 전에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을 겸 입을 딱 벌리고 연신 덤벼든다. 안 돼. 안 돼.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거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태수는 지친 몸을 지탱하다 못해 펄썩 주저앉아서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빈다. 김씨는 태수가 그러면 그럴수록 꼭 한 번만 더 물고 싶어 죽는다. 인제는 밉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뻐서 물고 싶다. 김씨는 물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는 태수가 예뻐도 물고 미워도 문다. 물어도 그냥 질근질근 무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아드득 물어댄다. 이렇게 물어대는 맛이란 잇몸 속이 근질근질, 몸이 금시로 노그라지는 것 같아 세상에도 꼭 둘째 가게 좋지 셋째도 가지 않는다. 그 덕에 태수는 양편 팔로, 어깨로, 젖가슴으로 사뭇 이빨 자국 투성이다. 처음 시초는 소리를 내서 티격태격하기가 조심이 되니까 소리 안 나는 싸움을 하느라고 물고 물리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둘 사이에 없지 못할 애무가 되고 말았다. 무는 김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리는 태수도 아프기야 하겠지만 그놈 살이 떨어질 듯이 아픈 맛이란 약간 안마 못지않게 시원하다. 김씨는 태수가 젊고 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데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물고 뗄 수 있는 것이 더욱 좋았다. 그는 언젠가 남편이 첩의 집에 가지 않고 큰 집에서 같이 자던 날 밤인데 아쉬운 김에 태수한테 하던 버릇만 여겨 그다지 기름지지도 못한 남편의 젖가슴을 텁썩 물어떼었다. 했더니 탑삭부리 한참봉은 화들짝 놀라 아니 이 여편 내가 이건 미쳤나? 고함을 지르면서 김씨의 볼때기를 쥐어박았다. 그런 뒤로부터는 김씨는 남편과 잘 때면 조심을 하느라고 애를 쓰곤 했었다. 김씨는 끝내 입을 딱 벌리고 한 번만 더 물자. 하면서 자꾸만 태수 앞으로 고개를 파고든다. 아파 죽겠구만. 태수는 먼저 물린 자리를 만지면서 바로 응석을 부린다. 그래도 그새 죄 지은 벌루다가 한 번만 더. 싫어. 요거사. 물기도 이골이 나서 어느 결에 들이덤볐는지 태수의 어깨를 덥석 물고 몸을 바르르 떤다. 소리가 사뭇 징그럽다. 아이고 이놈의 늙은이가 인젠 날 영영 죽이네. 태수는 방바닥에 나동그라져 우는 신용을 하면서 물린 어깨를 손바닥으로 비빈다. 아프냐?
김씨는 좋아서 태수의 얼굴을 갸웃이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안아 올려 무릎을 베게 해준다. 아파 죽겠어. 아이, 가엾어라, 내 새끼. 자, 그럼 쎄쎄 해줄게. 응? 김씨는 태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싹싹 비비면서 쎄쎄 쎄쎄 까치야 까치야 우리 애기 생일날. 아, 술 냄새야. 술을 또 퍼먹었구나. 아주 많이. 왜 그렇게 또 술을 몹시 먹고 다녀? 그렇게 일러도. 속이 상해서. 속이 왜 상하고 또 속 상한다고 술만 먹고 다녀선 쓰나? 몸에 해롭기나 하지. 무엇 꿀물이나 좀 타다 줄까? 태수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고 눈을 스르르 감는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태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김씨도 역시 태수만 못지않게 얼굴에 수심이 드러난다. 아무래도 김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듯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너를 장가나 들여서 마음을 잡게 해야 할까 보다. 아무래도. 장가? 장가? 태수는 시큰둥하게 제 자신더러 하는 듯 이런 조소를 하다가 다시 혹시 우리 초봉이라면 그건 안 될 말이다. 김씨는 시방까지 단정하고 상냥스럽던 얼굴과는 딴판으로 더럭 표독스럽게 잡아댄다. 대체 어째서 초봉이라면 그렇게 치를 떨어? 태수는 열이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아 눈을 찢어지게 흘긴다. 초봉이가 당신의 신주단지요? 너한텐 과부네. 김씨는 아까 낯빛 변했던 것을 태수한테 들키지 않으려 얼른 표정을 고쳐 천연스럽게 갖는다. 내 오기로라도 기어코 초봉이하고 결혼하고 말걸? 태수는 씹어뱉듯이 두런거리면서 아무데나 도로 쓰러진다. 내가 방해를 놓아도? 그게 원 무슨 놈의 갈고리 같은 심보람?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못쓰겠으니 갈려야 하겠다고. 네 입으로 내놓은 말이야? 뭐 또 날더러 마음을 잡으라고? 다 그렇게 하자면 역시 장가를 들어야겠다고 한 건 누구야? 내가 장가를 가겠다면 중매 이상으로 가진 뒷수발을 다 들어주겠다군 네 입으로 한 말이야? 그래, 글쎄, 내가 중매까지 서고 말끔돼서 장가 들여 줄 테야. 그런데 왜 내가 좋다는 초봉인 회방을 늘어놓고 들어? 초봉인 안 된다. 너한테로 가면 그 애가 불쌍해. 천하건달 불황자한테로 그 애가 시집을 가서 신세 망신돼서야 될 말이야? 별 오라질 소리도 다 하고 있네. 태수는 골이 나서 벽을 안고 누워버린다. 태수는 그래서 골을 내는 것이지만은 김씨는 김씨대로 노여움이 없지 못하다. 노여움의 끝에는 자연 일의 시초가 여자답게 뉘우쳐지기도 한다. 태수가 여관에서 묵다가 아는 사람의 인연으로
이 집으로 하숙을 잡아들기는 작년 여름이다. 제 밥솥이나 먹는 탑삭불이 한참 복내가 무슨 자잘한 이득을 바라서 그런 건 아니고, 기왕 뜰 아랫방이 비어있으니 비워 내던져 두느니 보다 점잖은 손님이라도 치고 싶다고 김씨가 이웃에 말을 냈던 것이 마침 하숙집을 구하던 태수한테까지 발이 닿았던 것이다. 본시야 서로 코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를 생판 남이지만 한번 주인과 손님이 되고 봄에 둘 사이는 매달 25원이란 밥값을 주고받는다는 거래를 떠나서 서로 마음이 소통되게끔 사정이 마침 맞았다. 태수는 생김새도 흉하지 않거니와 성품도 사근사근하니 정이 붙게 하는 데가 있어 탑삭불이 한참 봉더러도 아저씨 아저씨하고 정말 일가붙이나 되는 조카처럼 따르고, 더런 맛 좋은 정종병도 들고 들어와서 적적한 밥상머리에 앉아 반주도 권해주고 하는 짓이 수월찬이 밉지 않게 굴었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그저 자식 없는 사람의 약한 인정이라 태수가 그래주는 것이 적잖이 위로가 되고, 그러는 동안에 정이 들어 지금 와서는 어느 때는 태수가 꼭 자기의 자식이나 친조카같이 생각되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는 늘 태수의 밥상 같은 것에도 마음을 쓰고 아내더러 도미를 사다가 찜을 해주라고까지 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모르는 건 놈팡이뿐. 이런 물 건너 속담도 있거니와, 물론 그는 아내와 태수 둘이서 그런 짓을 하고 지내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여자라는 것은 무슨 정이고 간에 정이 들기가 남자보다 무른 편이다. 김씨는 태수가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면서 상냥하게 굴고하는 서슬에 그가 주인 정해온 지 석 달이 채 못해서 남편이 1년 가까이 된 요새 겨우 태수한테 든 정만큼 도타운 정이 그때 벌써 들었었다. 김씨는 그래서 그때부터 조카같이, 오랍 동생같이, 나이를 상관 않고 자식같이 귀여워했고, 귀여워하기를 남편 한참봉 못지않게 귀여워했다. 그러하던 중 작년 10월 초순, 음력으로 보름께였던지 달이 휘영청 밝고 제법 산들거리는 게 젊은 사람은 쓸쓸한 마음이 들만한 밤이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주인집에 저녁밥도 거르고 요리집에서 놀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이야 얼근했지만 밤이 그렇게 마음 싱숭생숭하게 하는 밤이니 다니는 기생집도 있고 한 터에 그냥 돌아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서로 엇갈리고 헛갈리고 해서 할 수 없이 혼자 동떨어진 셈이었었다. 그는 술을 먹고 늦게 돌아왔다가 탑삭불이 한참봉한테 뛰면 을에 붙잡혀 앉아서 술을 먹지 말라는 둥, 사내가 어찌 몇 잔 술이야 안 먹을 꼬마는 노상 두고 과음을 하면 해로운 법이라는 둥, 이런 제법 집안 어른 노릇을 하자고 드는 잔소리를 듣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가시어 살며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 태수는 그래서 사뿐사뿐 마당을 가로질러 뜰 아랫방으로 가노라니까 공교롭게 안방에서 고서방이요? 하고 기척을 내는 김씨의 음성에 연달아 앞미닫이가 열렸다. 네, 납니다. 여태 안 주무세요? 태수는 할 수 없이 안방 대돌로 올라섰다. 김씨는 흐트러진 풀머리에 엷은 적삼으로 앞을 여미면서 해죽이 웃고 내다보던 것이다. 남편의 마음이 변한 것이야 아니지만 그래도
씨앗을 본 젊은 여인이라. 더위 끝에 산산이 스미는 밤 기운에 잠을 설치고 마음이 싱숭거려 이리저리 몸을 뒤치고 있던 참이다. 늦었구려. 저녁은 어떻게 했수? 잡섰수? 먹었어요. 아저씨는 주무세요? 저 집에 가셨지. 나는 글쎄 술을 한 잔 먹었길래 아저씨한테 들킬까 봐서 그대로 슬쩍 들어가 버리려고 그랬죠. 그럼 좀 놀다가 잘까? 태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마루를 통해 안방으로 성큼 들어선다. 이거야 탑삭불이 한참 봉이 있건 없건 밤이고 낮이고 안방에 들어가서 놀고 누워 뒹굴고 하던 터라. 이날 밤이라고 그것을 허물할 바는 아니었었다. 그러나 이날 밤사 말고 태수는 김씨의 잠자리에서 나온 그 흐트러진 자태에 전에 없던 운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어떤 무엇을 분명하게 계획한 것은 물론 아니요. 그저 그 당장에 문득인 흥, 단지 그 흥에 지나지 않던 것이다. 적어도 시초만은 그러했다. 이 흥은 김씨도 일반이다. 그는 태수가 그대로 돌아서서 제 방으로 가려고 했더라면 놀다가 가라고 자청해서 불러들이기라도 했을 것이다. 태수는 윗 미닫이로 해서 안방으로 들어서고 김씨는 애교스럽게도 에그머니 즐겁을 하면서 그러나 엄살을 하는 낌새론 서서히 자줏빛 누비이불 자락을 끌어다가 콧껍데기 하나만 입은 아랫도리를 가리고 앉는다. 미안합니다. 난 또 아직 눕지 않으신 줄 알았지. 아니야, 괜찮아. 이리로 앉아요. 어떤가? 뭐 늙은 사람이. 자, 앉아요. 태수가 도로 나올 듯이 주춤주춤 하는 것을 김씨는 붙잡아 앉히기라도 할 것 같이 반색을 한다. 둘이는 태수가 술 먹은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말거리가 없어 심심했다. 전에는 이런 일은 통이 없었다. 고서방도 인제는 어색하리만치 말이 없다가 김씨가 겨우 이야기거리를 찾아냈던 것이다. 장갈 들어서 살림을 해야지. 늘 이렇게 지내느라고 고생하고 적적하긴들 오죽해요. 아주머니도 색시가 있어야지 장갈 가죠. 원참, 고서방 같은 이가 색시가 없어서 장갈 못 들어? 관연한 색시들이 사뭇 실렁에다가 목을 매려고 들 텐데. 아니에요. 저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러다간 총각 귀신 못 면할까 봐요. 숭한 소리도 퍽도 하고 있네. 고서방이 장가만 가고 싶다면야 내 중매 안 서주리? 정말요? 그래. 거참, 한 자리 마땅한데 좀 알아봐 주시오. 내 술은 석 잔 말고 300잔이라도 낼게.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고서방이 장가들면 따로 살림을 날 테니 우리 내외는 섭섭해서 어떡하나? 우리 욕심만 채리고서 그런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정 그러시다면 그대로 저들 아랫방에서 살림을 하죠. 김씨는 간드러지게 웃다가 낯빛을 고치고 곰곰이
나도 고서방 같은 아들이나 하나 두었으면 오죽이나. 말을 못 맺고 한숨을 내쉰다. 이제 얘기 나실걸 뭐. 저렇게 젊으신데. 내가 젊어? 김씨는 짐짓 눈을 흘기다가 다시 고개를 흔든다. 내야 늙고 젊고 가니 안 돼. 왜요? 우리 집 영감님이 아주 원인이야. 그새 첩을 4대씩 갈아들여도 아이를 못 낳는 걸 좀 보지. 하긴 그래요. 남자가 그래설랑 아이를 못 낳기도 하니깐. 그러니 우리 집안은 자손 보기는 영 글렀지. 젠장 맞을. 옆에 내 혼자서 아이 낳는 재주 없나? 김씨는 해죽 웃고 태수도 같이 서 빙긋이 웃는다. 김씨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아가 적막하기도 하거니와 장래가 또한 걱정이 있었다. 만일 김씨 자기가 영영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대신 첩의 몸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 낳는 날이면 남편의 정이며 또 재산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미한테로 탈칵 기울고 말 것이었었다. 그러는 날이면 김씨는 제 신세가 간디없을 테라 해서 몇 년 전부터 그는 남편한테 돈을 한 500원이나 얻어가지고 그것을 따로 제 몫을 삼아 사사로이 전당도 잡고 오픈이자 돈놀이도 한 것이 시방은 돈 1,000원이나 쥐고 주무르는데 이것은 장차 그렇게 될 날을 혹시 염려하고 즉 말하자면 늙은 날의 지팡이를 장만하는 셈이었었다. 이러한 불안이 있었으므로 김씨는 제 몸에서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그가 한 말대로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면 그 수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리지 않을 만큼 간절히 아이를 바랐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남자에게 정조를 개방하리란 결단이 동시에 서서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옳고 그른 시비보다도 우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않았었다. 태수와 사이에 사단이 좌우간 마음 성가시게 된 요새 와서는 김씨는 자식이나 하나 보쨌던 것이 하는 후회를 혼자 앉아 가끔 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저로서 저를 속이자는 괜한 억지였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태수와 그렇게 된 그 이튿날부터도 아기를 바랐고 시방도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아기를 바라느라고 태수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었다. 기왕 그리 되었으니 아기나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는 욕심. 이게 정말이던 것이다. 탑삭부리 한참봉은 비록 자손을 보겠다고 첩을 얻고 지내지만 마음으론 아내 김씨한테 노상 민망해한다. 15년 동안이나 쓴맛 단맛 같이 맛보아 가면서 게다가 이만한 재산까지 장만하느라고 동고동락으로 늙어온 아내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하나가 흠이지 정이야 깊을 대로 깊고 해서 알뜰한 생애의 길동무인 것이다. 그렇지만 한참봉은 김씨보다 나이 13살이나 더해서 이미 늙은 축에 들어앉은 사람이다. 그러한 데다 한 달이면 3, 4일만 빼놓고 늘 첩의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고 나니 가령 마음은 변하지를 않았다 하더라도 옛날같이 다 구실을 갖춘 남편이 될 수는 없었다. 한편 김씨도 남편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미더워하며 소중히 여겨주는 줄은 잘 알고 있었다.
또 김씨 자신도 의가 좋게 반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니 그에게 정도 깊거니와 의리도 큼을 모르는 바 아니었었다. 그런지라 그는 남편이 갑자기 싫어졌다거나 그래서 배반할 생각이 들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었다. 단지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따로 이것이라 시장하기도 한데 냉면도 구미가 당겼던 그런 셈쯤 되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김씨는 젊었다. 나이보다도 또 더 젊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태수는 늘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면서 곧잘 비위를 맞춰주고 싹싹 기굴어 오랍 동생같이 조카같이 자식같이 따르는 귀염둥이요. 그런 만큼 다뤄보기에 호락호락하기도 했었다. 그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귀염둥이는 그런데 또 봄에도 씩씩한 젊은 사내에 이어서 젊은 사내다운 세찬 매력을 가졌었다. 진실로 30을 간 넘은 씨앗을 본 여인의 바로 무릎 앞에서 그리하여 그놈이 초가을의 산산한 밤기운에 포옹이 그리운 밤과 더불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그 밤의 절박한 정경이었었다. 피가 뜨겁게 머리로 치밀고 숨이 차왔다. 그러자 마침 땡땡 마루에서 두시를 쳤다. 시계 소리에 태수는 그만하고 일어설까 했으나 엉덩이가 떨어지지를 않았다. 어느 결에 흠씬 무르익어버린 이 흥을 이대로 깨뜨리기가 섭섭했던 것이다. 고서방, 우리 화투나 칠까? 김씨가 약간 떨리는 음성을 캑캑 가다듬어 겨우 말을 내던 것이다. 칩시다. 태수는 선선히 대답을 하고 일어서더니 자라는 장롱 서랍을 뒤져 화투패를 꺼내다가 착착 치면서 김씨 앞으로 바싹 다가앉는다. 고서방 고단할걸? 뭘? 괜찮아요. 그러면 한 판만. 그런데 내기야? 좋죠. 무슨 내기를 할까요? 글쎄, 무슨 내기가 좋을꼬? 고서방이 정하구려. 나는 아무래도 좋아요. 아주머니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마음대로 정하시오. 무슨 내기가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 고서방이 정해요. 그럼 팔맞기? 싱거워. 그럼 뭘 하나? 정하고서 해야지. 김씨는 태수가 내미는 화투를 상보기로 떼어보고 태수도 떼어보면서 내가 선의로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기 시행을 하기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요. 무얼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기야. 고서방, 또 도망가면 안 돼? 염려 마시고 아주머니나 떼쓰지 말고서 꼭 시행하시오. 토닥토닥 화투를 치기 시작은 했으나 둘이는 다 화투에는 하나도 정신이 없다. 실증이 나서 홍사리로 흑사리를 먹어오기도 하고 광을 빼놓고 세기도 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져도 상관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승부는 나서 태수가 졌다. 자, 인전 졌으니 내기 시행해요. 하죠.
무엇든지 시키시오. 가만히 있자. 무얼 시키나? 뭐든지. 무엇이 좋고? 김씨는 까막까막 생각하는 체 하다가 벼랑간 아이, 난 모르겠다 하면서 자리에가 쓰러져 버린다. 싱겁네. 그런 말이야. 응? 김씨는 도로 발딱 일어나더니 얼른 태수의 귓불을 잡아다가 입에 대고 나, 응? 애기 하나만 하면서 한편 팔이 태수의 어깨를 감는다. 그날 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뒤로부터 둘이는 그대로 눌러 오늘날까지 지내왔다. 8달이니 장장 1년이다. 탑삭불이 한참 봉이야 늘 첩의 집에 가서 자곤 하니까 태수가 달리 외도를 하느라고 바깥잠을 자는 날만 빼면 그래서 한 달 두고 보름은 둘이의 세상이다. 식모나 심부름하는 아이도 돈이며 옷감이며 다 후히 얻어먹는 게 있어 밤이면 태수를 바깥주인 대접을 할 줄로 알게쯤 되었기 때문에 둘이는 아주 탁 터놓고 지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참봉이 첩을 얻어두고 어여시 다니는 것과 일반으로 김씨도 태수를 남첩으로 집안에다 두어두고 재미를 보던 것이다. 태수가 작년 여름에 이 집으로 하숙을 정하고 올 때에는 인조견 이부자리 한 벌과 낡은 트렁크 한 개와 손가방 한 개와 도통 그것뿐이었었다. 그러던 것이 김씨와 그렇게 되던 사흘 만에는 단박 푹신푹신한 진짜 비단 이부자리에 방석까지 껴서 들여놓고 연달아 양복장이야 책상이야 요강 재떨이 거울 이런 것으로 그의 방은 어지럽게 차려졌다. 그 밖에 철철이 갈아입을 조선 옷이며 보약이며 심지어 담배까지도 고급품으로만 통으로 두고 피웠다. 이러한 뒷바라지는 김씨가 말끔 제 돈을 들여서 해주되 남편한테는 눈치로든지 말로든지 태수가 돈을 내놓아 그 부탁으로 심부름을 해주는 체하기를 잊지 않았다. 밥값은 처음에 25원에 정한 것을 5원씩 더 내서 30원씩이라는 핑계로 언제나 밥상은 떡 벌어졌다. 그러나 태수는 처음 3달 동안은 25원씩 밥값을 치렀지. 그 뒤로는 피차에 낼 생각도 받을 생각도 하지를 않았다. 그동안 김씨는 남편이 어느 첩한테서 옮아온 몹쓸 병을 나누어 가졌다가 그놈을 다시 태수한테 옮겨주었다. 그 덕에 태수는 단단히 고생을 했고 치료는 했어도 뿌리는 빠지지 않고 만성이 되어 요새도 술을 과히 먹거나 몸을 함부로 굴리면 도로 도져서 병원 출입을 해야 했었다. 태수는 화투의 승부로 그날 밤에 짊어진 내기 시행 가운데 덤으로 얹힌 한 대목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했다. 웬일인지 김씨는 임신하는 기색이 보이지를 않았다. 나는 아마 팔자가 그런가 봐. 김씨는 생각이 나면 태수를 붙잡고 불평 삼아 탄식 삼아 가끔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러나 한편 둘이 사이의 정은 수월찬이 깊어졌다. 태수는 한편으로 호화스러운 맛에 전과 다름없이 기생오입도 하고 지내고 또 요새 와서는 초봉이한테 정신이 쏠려 그와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기는 해도 그런 것과는 달리 김씨와 사이에는
소위 색정이란 것이 잠옷 깊었다. 김씨는 더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이 들고 서로 좋기는 해도 애초부터 아무 때고 떨어져야 한다는 말 없는 조건이 붙은 둘 사이의 관계이었었다. 김씨는 수월찬이 영리하기도 한 여자이었었다. 그는 한때의 불장난으로 일생을 그르칠 생각은 없었다. 만일 태수와 이렇게 오래오래 두고 지내다가는 필경 파탄이 나서 큰 풍파가 일고야 말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간 3월부터는 이제는 웬만큼 해두고 이를 수습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기야 태수와 떨어질 일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섭섭하기란 다시 없었다. 또 기왕 내친 걸음이니 바라던 자식이나 하나 낳을 때까지 그렁저렁 미뤄가고도 싶었다. 그러나 올 3월, 그때만 해도 벌써 배 맞아 지낸 지가 반년인데 반년이나 두고 그렇게 지냈어도 가져지지 않던 아이가 앞으로 더 지낸다고 벼랑간 생겨질 것 같지도 않고, 그뿐 아니라 남편을 더 오래 속일수록 위험은 더 많이, 그리고 더 가까이 닥쳐오게 하는 것이어서 차차로 겁이 더 나기도 했었다. 한번 이렇게 위험을 느끼고 남에 그는 그새까지는 어쩌면 그렇듯 마음을 턱 놓고 지냈던가 싶을 만큼 자꾸만 초조와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령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태수를 한평생 옆에 두고 지내진 못할 바이면 역시 차라리 선뜻 떨어지는 게 수월하니 싶었다. 그러나 생각만 그렇지 생각 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고, 해에서 그러면 생으로 잡아 떼느니 보다 태수를 장가를 들여서 할 수 없이 떨어지도록 하는 도리가 옳겠다고 드디어 태수를 장가를 들일 결심을 했던 것이다. 하고서 태수더러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태수는 갈리는 거야 형편대로 할 것이지만 장가는 갈 생각이 없다고 내내 콧방귀만 뀌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그 짓을 그대로 미적미적 밀어내려오던 참인데,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다. 4월 바로 초생이니까 한 달 남짓 전이다. 태수가 오후에 은행에서 돌아와 바깥 사전 가게에 나가서 탑삭부리 한참봉과 한담을 하고 있노라니까 웬 여학생인지 차림새는 초라해도 얼굴이며 몸맵시가 단박 눈에 확 안기는 그런 여학생 하나가 가게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태수는 그 여학생의 차림새가 너무 조촐하고 더욱 틀어올린 머리에 통치마는 입었어도 고무신에 버선을 신은 것이 혹시 공장이나 정미소에 다니는 여직공이 아닌가 했다. 그렇다면 더욱 인물이 아깝다고. 그래서 태수는 황홀하게 그를 바라보는 참인데 마침 탑삭부리 한참봉을 보더니 사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었었다. 초봉이었었다. 어이, 아버지 안녕하시고. 탑삭부리 한참봉은 이렇게 아주 친숙히 인사 대답을 했다. 네. 초봉이의 대답은 들리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방긋이 웃는 입을 보고서 태수는 그만 엎어지게 감탄을 했다. 초봉이가 지나가기가 무섭게 태수는 탑삭부리 한참봉더러 그 누구예요? 하면서 사뭇 숨이 차게 다급히 묻던 것이다. 왜? 한참봉은 휘쭉이 웃다가 저 너머 둔뱀이 사는 우리 아는 사람의 딸인데 학교 졸업하고서 시방
저기 재중당이라는 양약국에 다닌다지? 그래, 마음에 들어? 그는 연신 수염 속에서 내숭스럽게 웃는다. 아니에요, 거저. 태수는 너무 덤빈 것이 멋쩍어서 뒤통수를 긁는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 그래. 워낙이 똑똑하긴 생겼지. 정 마음에 들러글랑 이 집에 사람들어 중매를 서달라지. 저 너머 둔뱀이 정주산의 맏딸 초봉이라면 나보다 더 잘할 테니. 아니에요, 아저씨는 괜히. 그날 밤부터 태수는 그새까지 시큰둥해하던 장가를 급작스레 들겠노라고. 그러니 초봉이한테 중매를 서달라고 김씨를 졸랐다. 초봉이란 말에 김씨는 도무지 전에 없던 일로 벼랑간 강짜가 나고 나도에 사뭇 앞이 캄캄하고 몸이 떨려 어쩔 줄을 몰랐다. 김씨는 자청해서 태수더러 결혼을 하라고 했고 나중에 나서서 교수를 골라 제 손으로 뒷바라지를 들어 혼사를 치러줄 생각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질투 같은 것은 몰랐고 한 것은 무릇 그 여자, 즉 태수의 배필인 동시에 질투의 대상 인물이 실지의 인물로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초봉이라고 하는 잘하는 계집애, 그때의 최근으로는 작년에 본 것이 마지막이지만 썩 아담하게 생긴 그 계집애 초봉이가 이건 시방 당장 내 애물인 태수를 차지를 해가다니. 아, 그 계집애가. 이러해서 계제와 대상을 만나 질투는 피어올랐던 것이다. 그러한 딴속을 두어두고 그는 태수더런 초봉이가 너한테는 과분하다는 핑계를 해가면서 그의 소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드는 것이었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